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8년에는 쌍수로 레알 인생 역전했다는 분이 네이트판에 글을 올립니다. 쌍수전 최대한 크게 눈뜬 사진을 보여주고 평소대로 뜬 눈도 보여주면서 안검 하수 때문에 눈썹을 맨날 이렇게 올리고 다녀야 됐었다고 했는데 쌍에 그래도 눈 지방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수 후엔 이렇게 눈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자리 잡아서는 이런 눈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인생 역전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젤입니다. 2020년 홍콩과 대만에는 이 사진 한 장이 여러 커뮤니티를 강타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서 넘어져 있는 여성을 일으켜 주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예전보다 살을 굉장히 많이 빼면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순식간에 중화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는데요. 그녀는 이미 SNS 등에서 모델 활동을 하며 바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고 이후로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순식간에 폭증하며 13만 명에 달했다고 하며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떡상한 사람들은 몇 번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 레베카 마린 역시 비슷한 듯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없어서 항상 긴 소매옷을 입으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었는데 어려서부터 모델의 꿈을 꾸었지만 이 업계에서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꿈을 접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 일을 그래도 해보자는 친구의 권유에 몇 장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한쪽 팔에 의수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델계에선 바로 그녀를 섭외하였고 굉장히 많은 화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연예 주간지인 피플은 오른쪽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와 함께 화보를 촬영하기도 했고 곧 결혼도 하였으며 뉴욕 패션 위크에도 올라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위니 할로 역시 조금은 다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백반증 때문에 학창 시절 내내 왕따와 괴롭힘에 시달려 얼룩말 같은 별명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넥스트 탑 모델에 출연하며 톱 14으로 선정되어 모델의 꿈을 현실화하였고 이후로 모델로 승승장구하였는데 역시 뉴욕 패션 위크에도 오르는 것은 물론 오스카 시상식에도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은 하얀 피부와 검은 피부로 나뉜다. 하지만 내게는 고맙게도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들린 스튜어트는 다운 증후군 환자로 149cm의 단신이지만 역시 함께 뉴욕 패션 위크에 섰다고 하는데요. 매들린의 어머니는 어린 매들린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애들은 공공장소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맥도날드 점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살을 빼기 시작하고 댄스 강습에도 참여하면서 모델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그런데 한 사진 작가가 찍어 올린 이 사진 한 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그녀에게 모델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뉴욕 패션 위크에도 섰다고 하네요. 그녀는 모델 일은 다운 증후군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익숙해질수록 열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처드 몬타네스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로서 온 가족과 함께 포도를 따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치토스와 레이로 유명한 프리토레이 공장의 청소부로 채용되었는데 읽고 쓸 줄도 몰라 그의 아내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정도였고 시간당 4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토스 조립 라인의 기계가 고장나서 치즈가루 없는 일반 치토스를 뱉어냈고 그는 생 치토스를 집으로 가져와서는 멕시코 길거리 음식인 엘로테처럼 칠리 파우더를 뿌려봤다는데요. 가족들에게 맛있다는 평가를 받아 자신감을 얻은 그는 바로 펩시의 CEO인 로저 엔리코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2주 후에 실제로 CEO 앞에서 완제품까지 보여주며 PT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운맛 치토스가 탄생하였고 매운맛 치토스는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맛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는 이후로 펩시 노스 아메리카의 다문화 판매 및 커뮤니티 프로모션 담당 부사장까지 승진하였는데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내고 여러가지 동기부여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돈을 번다고 하네요. 그에게 중졸인데 어떻게 강연하냐고 물어보자 그는 PhD 박사 학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P. 가난해봤으며 H. 굶어봤으며 D. 결의를 굳혀봤다 라는 답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올해 플레이밍 핫이라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공개되기도 했는데 뜻밖에도 LA 타임즈에서는 그가 매운맛 치토스를 만들지 않았다는 기사를 씁니다. 그러자 펩시에선 매운맛을 개발하는 별도의 팀이 있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렇다고 리처드의 기여와 독창성을 모두 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애매모호함을 안겨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르투니스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최악의 쓰나미가 덮쳤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7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마르투니스는 생존 당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살고 싶었다라는 인터뷰까지 합니다. 이를 본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고는 앞으로 소년이 살아갈 수 있게 생활비는 물론 영어 공부를 비롯한 학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꾸준히 그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호날두가 축구 생활을 시작했던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CP에 입단하여 축구 선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망주에서 더 이상 크게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지 근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 역시 비슷한 듯하지만 비극적인 케이스의 아이가 있어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2016년에 이라크의 한 소년이라며 비닐봉지로 메시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는 아프가니스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무르타자 아흐마디라는 5살 소년이었고 축구와 메시를 좋아하지만 형편상 유니폼 살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아흐마디를 위해 큰형이 비닐봉지로 메시의 유니폼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납니다. 메시는 유니세프를 통해 사인 유니폼과 축구공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이 소년이 후원받은 돈을 노린 사람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메시의 유니폼을 챙겨 파키스탄으로 도피했었는데 다행히 바르셀로나의 친선전에 아흐마디와 메시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다시 탈레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한 아이는 또 있는데요.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과 닮아서 화제가 되었던 리틀 마윈 판샤오친입니다. 마윈도 본인 어렸을 때 사진을 올린 줄 알았다며 감탄할 정도로 마윈과 많이 닮았었는데요. 샤오친의 아버지는 어릴 적에 뱀에 물려 왼쪽 다리를 잘라냈다고 하고 어머니는 지적 장애인이며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판샤오친도 역시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온 가족이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인 약 3만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찾아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샤오친의 얼굴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로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는 아이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는 듯 무례한 짓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류창장이라는 자선 사업가가 이 소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 등 모든 비용을 후원하고 대학을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회사에 취직시키겠다며 아이를 베이징으로 데려가고는 아이의 가족에겐 1년에 1,700만원 정도를 주기로 약속하고 마을 집에 가구를 놓아주고 화장실도 설치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샤오치는 베이징에 갔는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에 출연하면서 잘 꾸며진 집에서 유모에게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광고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셀럽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한 2021년 리틀 마윈 역시 자라면서 마윈과 얼굴이 많이 달라졌고 결국 베이징으로 간 4년 만인 13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던 짐은 책가방과 몇 벌의 옷이 전부였고 심지어 나이에 맞춰 4학년으로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조차 못하는 데다가 집을 떠날 때인 4년 전에 키와 똑같았다고까지 합니다. 결국 올해 리틀 마윈은 한 중국인에 의해 근황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의 사촌은 자신이 출장을 간 사이 판샤오친이 다른 아이들 꼬임에 넘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해명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아동 착취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돈의 눈이 멀었더라도 아이를 돈벌이에 활용하고 책임감 없이 보내버리는 건 정말 천벌받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풍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김은희 작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정주부였는데 가사 일을 안 하고 늘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 장항준 감독이 필름 카메라를 사다 주고 집 화장실을 암실로 꾸며줬지만 얼마 있지 않아 사진에 흥미를 잃었고,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구민체육센터에 수강 등록까지 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영에도 곧 흥미를 잃고 미드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 바로 장항준 감독이 미드 DVD를 빌려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드를 보고는 드라마 대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구든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